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올해 첫 FO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일 텐데요. 사실상 금리 동결이 실시가 됐지만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늦어도 5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시장 변동성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전문가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그동안은 FOMC 회의를 좀 앞두고 관망세가 짙었는데 어제는 또 의외로 나스닥이 올라줬어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뉴욕 증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관망세를 유지할 것과 같은 예측과는 다르게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가지 기대감이 있는데 빅테크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최근에 TSMC 실적이 잘 나오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 그 메커니즘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FOMC 기대감, 31일 미국 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4시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는 거의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동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와 같은 기대감과 새벽 4시 반 FOMC 결과가 나오고 나서 새벽 4시 반에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입이라고 하면 몇 차례 우리가 금리 인하하겠다. 물가가 지금 잘 잡히고 있으니 양적 완화를 하겠다. 이런 조금 비둘기적인 발언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가 지금 좋아지고 있고 또 고용 지표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연준이 물가, 성장, 고용 이런 것들 중요시하는 것은 시청자님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좋았다. S&P 500과 다우 지수는 최고점 경신해 가고 있고요. 나스닥은 제가 계산해 봤을 때 500포인트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증시 좀 가볍게 말씀드리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금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발 훈풍이라 보시면 되고 테슬라가 최근에 조금 실적 이슈로 인해서 많이 빠졌다가 미국 전기차 관련주들이 저가 매수세, 반등세가 들어오면서 국내 2차 전지주 역시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렸던 것 모두 좀 정리를 하면서 차트적으로 좀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나스닥 차트입니다. 우리가 이때 3거래일, 4거래일 연속 빠질 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물가지표, 이거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금리 인하를 빨리 단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어떤 실망 매물이 나와서 이렇게 증시가 조금 가라앉았었는데 역시 미국은 미국입니다. 나스닥은 전고점 돌파하면서 지금 최고점까지 400, 500 정도 남아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15,000은 견고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역시도 최고점 찍으면서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S&P 500 역시도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당분간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500 돌파하고 나서 그 이후에 캔들이 이평선 위에서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서 우리 증시 향방이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너무 좋은 흐름입니다. 지금 음봉으로 지금 이렇게 시가게 띄우고 나서 종가까지 좀 빠지고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21선과 이평선 수렴되어 있는 구간에 안착을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3시 반, 그러니까 종가까지 이 흐름을 유지해 준다면
2,550 돌파하고 FOMC에서 약간 비둘기적인 발언을 쏟아낸다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600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말씀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코스닥 보시면 흐름이 조금은 다릅니다. 코스피와는 다르게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만 해도 플러스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전환하면서 지지라인이 형성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전략을 여러 가지 세울 수가 있는데 지금 반도체 관련주도 조금 오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대형주 위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제가 나중에 또 섹터별로 말씀드릴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가 매수세를 기대하고 바닥 구간에서 좀 잡는 전략을 세워줘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혹시나 내가 구체적인 전략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들어오시면 제가 전략을 좀 세워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FOMC 이후로 해서 시장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와 함께 오늘 당장만 하더라도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AMD까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주가 향방을 좌우할지도 정현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록밴드 열어두고 있고요.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짚어볼 텐데요. 지난주 핫했던 테마는 애플의 비전 프로였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또 지난주 공략주로 이 뉴플렉스였죠. 이틀 만에 50% 넘는 수익률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삼성에서 이제는 애플의 이 비전 프로에 대항할 만한 카드로 XR을 꺼내 들은 것 같아요. 네. XR 관련주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XR 관련주 말씀드리기 전에 과거에 우리가 AI 관련주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흐름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챗GPT 생성형 AI가 시장에 나왔을 때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위기를 느낀 구글 CEO가 바드를 출시하면서 우리가 구글 AI인 바드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그 메커니즘을 그대로 가져와서요. 지금 XR 관련주로 뉴플렉스, 비전 프로 관련주입니다. 비전 프로가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가. 시장의 그 분위기가 너무 뜨겁고 이 비전 프로로 인해서 애플이 다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는 등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관련주가 움직였었는데 구글 바드와 마찬가지로 삼성도 질 수 없다 이겁니다. 삼성도. 그래서 삼성에서는 후각 탑재 XR로 애플의 비전 프로에 맞선다라는 어떤 이슈가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삼성이라든지 메타, 애플 밀리면 죽는다 이런 이슈가 나옵니다. AI 기술 집약체인 XR 협력사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고 이 X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각국의 대형 기업들이 나서고 있다. 좀 이렇게 모멘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통해서 제가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센코라는 기업이 대장주입니다. 센코라는 기업이 대장주인데 제가 중소형주 말씀드릴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네모난 박스 보시면 매집봉입니다. 우리가 매집봉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세력들이 지금 있다는 것이고 이 매집봉을 발견했을 때 주가가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 흐름을 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집봉이라는 것은 6개월 전, 1년 전 이렇게 기간이 좀 길면 안 되고요. 최근 1, 2개월 전에 나온 매집봉일수록 급등의 시그널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보시면 지금 1월 달,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3주 전에 매집봉이 하나 나왔고 두세 달 전에도 매집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매집봉이 고가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바닥 구간에서 나왔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 올라가고 지금의 급등을 설명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뉴플렉스와 더불어서 번갈아 가면서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전략 한 3가지 정도 세울 수가 있는데 단기 스윙 되고요. 중장기 스윙 됩니다. 비전 프로 관련주가 오를 때 눌림 관점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비전 프로가 오를 때 가치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전략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단기 투자가 어렵다. 급등주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들어오시면 제가 정보를 조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애플의 비전 프로 관련해서 뉴플엑스로 단기 투자 50% 수익률을 만들었던 만큼 XR 관련주로도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초록 밴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타를 잘하실 수 있는 비법들 정혁 전문가님께서 직접 자료집을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초록색 밴드 스캔하시고 입장 코드 없이 입장하셔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그룹주들은 코오롱 그룹주들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상한가에 직행을 한 종목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입니다. 출범 첫 해였던 2023년에 매출이 2조 원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제가 한번 전문가님 그 차트를 보니까요. 상장한 지 1년이 딱 된 것 같고 바닥에서 올라왔다면 지금부터 어떤 주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코오롱 그룹주 섹터 분석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범 첫 해에 매출이 2조 4,030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450억 나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재료 모멘텀 말씀드렸는데 실적에 관한 이슈는 좀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실적 이슈 모멘텀을 가진 종목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차트 보시면 자 매집봉이 이렇게 있습니다. 매집봉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아까는 저가권에서 이루어진 매집봉이라면 이것은 상승 추세 이후에 하락하는 구간에서 나온 매집봉이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은 정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습니다. 뭐 턴어라운드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적자 전환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 이런 이슈도 있는데 코오롱 관련주 그 중에서도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상한가 간 이유는 전 하나라고 봅니다. 보시면 시가총액이 전일 기준으로 1,735억. 오늘 상한가까지 간 거 반영하면 2천억 조금 넘을 텐데 매출이 2조 4,030억입니다. 다시 시가총액이 전일 기준으로 1,735억이고요. 오늘 기준으로 하면 2천억 넘을 텐데 매출이 2조 4천억입니다. 그래서 그 이슈로 인해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코오롱 글로벌, 코오롱 이런 그룹주들이 움직이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다시 넘어와서 제가 전략을 한번 세워드리면 매집봉이 있다 말씀드렸고 매집봉이라 하면은 세력들이 아직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집봉이 있다는 것은 추후에 우리가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길목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 상한가를 갔습니다. 거래 대금이 200억 가까이 터졌는데 이 선이 쭉 그어드리는 이 선이 121선입니다. 121선 매매 기법을 적용했을 때 그게 우리가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하게 몸통을 돌파했다. 121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강하게 캔들이 뚫고 올라갔다면 시초가에 들어가서 우리가 단기간 일파를 먹고 나오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단기간 일파를 나오는 전략을 세울 수 있고 만약에 강하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았다면 그 이후에 캔들이 121선 매매를 할 때 지지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 거래일에 들어가는 이런 전략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21선을 강하게 몸통을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내일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 전략 하나 있고요. 지금 실적 관련해서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타로 먹고 나가기는 조금 아쉽습니다. 단타가 안 되면 중장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에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21선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단기 전략 제가 하나 세워드렸고요. 중장기 관점에서도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좀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중장기 이외에도 단기 투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들어오시면 제가 전략을 좀 세워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에 직행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2조 원 매출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중장기 스윙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121선 매매라는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더라도 내일 시가 공략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가격적인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섹터는 2차 전지주들 한번 볼 텐데 2024년 들어서 테슬라 주가만 보더라도 250달러에서 180달러까지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여기에 따라서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 그룹주들이 좀 많이 하락을 보였었는데 어제 이제 테슬라가 4% 넘는 5% 가까운 상승을 보였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2차 전지주들
분들도 같이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 2차 전지 바닥권이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내가 지금 들고 있는데 수익권인 분도 계실 거고, 들고 있는데 물려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다 괜찮으니까 제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내 2차 전지가 테슬라 효과의 모처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기차 업황이 안 좋다, 핵심 광물의 가격이 내려가서 이게 뭐 안 좋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미국발 훈풍으로 국내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 2차 전지 핵심 하이네켈 양극재 수출이 연 10만 톤을 돌파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만의 개별 호재 이슈도 있다. 모멘텀은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좀 제가 분석할 건데 2차 전지가 그동안 업황에 대한 어떤 우려가 많았습니다. 니켈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튬, 핵심 광물들의 가격이 전고점 대비해서 80% 가까이 폭락하면서 기업들은 재고평가 손실로 잡히고 실적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도 2030년 성장세가 꺾이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또 테슬라도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2차 전지주가 전반적으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소신 발언을 하자면 2차 전지는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고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전고점을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기에 있어서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수급 주체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를 포함해서 외국인 투자들, 기관 투자자들 지금 관심이 2차 전지에 있지 않습니다. AI라든지 로봇, 그다음에 반도체, 바이오 ADC 이런 시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수급 주체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반등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나 어찌 됐건 간에 2차 전지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재료고 모멘텀이고 나중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는 전고점을 좀 돌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소신 발언을 하고요. 차트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지금 상승 파동이 이전에 쭉 나왔습니다. 상승 파동이 나왔는데 제가 고가권에서 가장 조금 우려하는 캔들이라고 할까요? 윗골이 달린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7월 26일이고요. 이때 물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76만 4천 원인데 이렇게 캔들이 형성이 된다면 주가가 쭉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인인 장기 이평선만 지지해 준다면 주가는 다시 반등을 꾀볼 수 있겠지만 이 장기 이평선 라인을 조금 강하게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 반등세를 주긴 했습니다만 이미 이탈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저항 라인을 맞으면서 주가가 바닥 구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무적인 것은, 자, 확대해 드리면 지금 포스코홀딩스 기준으로 차트가 적산병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 전략을 조금 구체적으로 세워드리겠습니다. 내가 포스코홀딩스 지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신규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매수를 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추세가 이렇게 그어집니다. 제가 이 적산병 기준으로 다시 그어드리면 이렇게 그어집니다. 이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추세의 지지 라인이 종가상으로 확인된다면 조금 높은 구간이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조금 신규 매수를 검토해도 되고요. 내가 기존의 보유자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인 이탈하는지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은 좋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세를 그어봤을 때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러한 흐름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하다가 장기 이평선에 맞고 다시 떨어지는데 횡보하는 추세를 거친다면 그 횡보하는 추세의 바닥 구간, 지지 라인에서 한번 매수해 보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럼 세 번째 경우는 뭐냐? 장기 이평선 맞고 이 구간에서 42만 원대 부근에서 횡보를 하지 않고 주가가 시세 초입 부근까지 다시 빠진다면, 혹은 빠지다 못해 전 저점 라인이 38만 7천 원 라인을 이탈한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손절하시는 게 맞고요. 중장기 관점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분할 매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관련해서 좀 전략을 세워드렸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보자면 네, 에코프로 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DG 라인이 한 20만 원, 19만 원 좀 보이는데 이 라인을 잡으시고 신규 매수자분들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이 라인 잡으시고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혹시나 내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입장하시면 제가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2차 전지 보유자분들은 좀 고민이 깊어지셨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 종목들별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타와 중장기적인 전망으로서 저희와 함께 차트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비법 자료집도 준비를 했고요.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드신 자료이니만큼 아래 보이시는 초록색 밴드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도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관심 종목 바로 한번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시젠입니다. 시젠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진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 과거에 코로나 관련주로서 확진자가 늘어날 때 진단 키트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올랐던 그런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진단 네트워크 확장 이 사업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GN이라는 기업과 협업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시장의 풀이가 나오고 있는데 차트적으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1파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상승 파동이 나오고 주가가 빠질 수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빠지는데 중요한 라인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21선이고 두 번째가 장기 이평선 라인입니다. 21선을 지지해준다면 2파까지 나오기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21선을 지지받지 못한다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장기 이평선 이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 이평선 라인을 지지해주는 게 확인이 된다면 우리가 전고점까지도 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드렸는데 지금 21선을 아쉽게 이탈하긴 했습니다. 보시면 21선 아쉽게 이탈하긴 했는데 제가 두 번째 중요한 지지 라인이 장기 이평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장기 이평선 라인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고점 라인 돌파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돌파를 했네요.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 지금 이 캔들은 하락 장악형 캔들인데 안 좋은 캔들은 아닙니다. 당연히 바닥 구간이고 매물대가 많고 매도세가 많으니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진다면 오히려 찬스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25,000원 부근까지 주가가 떨어졌을 때 1차 매수 비중 잘 조절하셔서 들어가시고요. 그 이후에 24,000원, 23,000원, 22,000원 마지막 지지 라인입니다. 장기 이평선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들 분할 매수선으로 잡으시고 추가적으로 내가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하신 다음에 전고점 라인이 36,600원 반등세 노리시면 우리가 수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전략을 더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들어오시면 제가 전략을 좀 세워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시기에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모두 아실 만한 시젠이라는 종목이 오늘의 관심 종목이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들여다볼 만한 지점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또 가격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단타 기법을 적용해서 21선 매매가 좀 더 중요한 시점이 됐기 때문에요. 관련한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또 단타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비법 자료집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초록색 밴드 스캔하시고 입장 코드 없이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오늘 당장에 FOMC 회의가 열리잖아요. 지금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 분위기가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할지 애매하긴 합니다. 오늘 이제 보면은 정부에서 원체 좀 큰 이슈를 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시장에 반응을 해줄지가 중요하긴 할 건데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분인데요. 참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어찌됐든 발표를 한 거니까 상황을 지켜보건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래도 외인들이 최근에 이제 오늘까지 한다면 8거래일 연속 매수세예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4거래일 연속 매수해서 최근에 매수로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었던 외인과 기관들이 매수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고 그 매수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나요? 네, 정부의 이슈에 대한 부분 역시나 잘 맞춰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좀 기대를 해볼고요. 그다음에 좀 중요하게 제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팔던 연기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뭐 4거래일 연속 매수이기도 하고 최근에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 대응을 좀 하고 있다는 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쪽으로 아마 정부 정책에 따른 매수세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당장의 증시 흐름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과 연기금의 이 매수세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시황 전망들 아래 보이시는 초록색 밴드 QR코드 스캔하셔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입니다. 연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연초 주요국 증시가 화랑인데 비해서 우리 증시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S&P 500과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만들었고요. 일본 증시도 연초 대비해서 9% 가까운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증시에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 김선윤 전문가님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그 주요국들의 증시를 보면 미국 증시와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정말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증시는 좀 중국 증시와 커플링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좀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 원망스럽기도 한데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드디어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 나왔어요. 제가 이제 사실 작년 말부터 강조드렸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분명히 있을 거다 했는데 저는 이렇게 정책적으로까지 얘기가 나올 줄 몰랐어요. 네. 근데 미리 말씀드렸던 거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제가 12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가 시장에서 점차 나올 것이다. 그렇죠? 기억들 하실 겁니다. 자, 항상 그렇지만 미리 체크해드립니다. 시장의 흐름 자체를 아마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정말 제가 잘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까지 시장에서 나와주고 정부의 정책상으로 이슈화가 됐어요. 오늘 이 관련주 얘기를 좀 많이 드리긴 할 건데 자, 우선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여부가 참 중요할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대형주 쪽입니다. 코스닥 쪽은 사실 아닙니다. 대형주에서 시총 상위주 위주로 우선 보셔야 되고요. 그 종목들 가운데서도 어떤 종목들 PBR, PBR이 조금 1 이하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내 이제 사실 증시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한 2,500포인트 정도 기준으로 해서 거의 근처 수준 자체가 PBR 1배 수준에 해당합니다. 2,500 초반쯤 되는데요. 여기 자리를 이제 과연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미리 말씀드리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PBR, 현재 주가의 상황 맞춰봤을 때 평균 PBR이 4.6배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가 0.9 후반대 좀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1.4배 정도 됩니다. 1.9배 정도 되는데 국내가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소시킬까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일본의 수치로 맞춰진다면 코스피가 여기서 50%를 올라야 됩니다. 수치상으로 120, 거의 130포인트 가까이 올라줘야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게 되는데요. 만약에 1,300포인트를 여기서 더해준다면 3,800포인트입니다. 네, 그런데 또다시 만약에
미국이랑 같은 레벨로 비교해 본다면 코스피 지수는 1만 포인트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지금 사실 저평가돼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증시에 대한 매력도 있고요. 시장에 대한 매력도 원체 강하고 금융에 대해서 원체 좀 선진국이기도 하고요. 미국은 원래 자금이 원체 많이 모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일본과 국내 증시가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였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거의 비슷한 수준의 PBR 유지했었는데 이번에 좀 더 높긴 했지만 근데 이번엔 좀 격차가 심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마도 빠르게 조금 안정된 추이를 보이면서 좀 가는 그림을 그려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 증시와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와 유럽 증시 또 하나 더하자면 이번에 인도 증시까지 더해봅시다. 국내 증시를 또 포함할 건데요. 이 시장에서 매력적인 시장 자체가 과연 첫 번째는 당연히 미국이겠죠. 그러니까 한 나라를 하나의 종목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다음 매력적인 것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일본이겠죠. 근데 중국은 좀 불안합니다. 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관심 밖의 종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나는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빠르게 가는 거 좋아해 하면은 뭘 볼 수 있을까요? 좀 작고 강할 수 있는 인도 증시를 볼 수 있겠죠. 근데 국내 증시는 사실 조금 어찌 보면 좀 애매해요.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아예 정책적으로 좀 이슈화 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좀 뭔가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떤 정책과 강한 드라이브를 통해서 이 지수를 상승 쪽 유지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거기에 또 국내 증시의 투자자들이 그걸 받아들여 줘야 되잖아요. 이를 믿고서 돈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이거라 생각합니다. 우선은 정부의 정책으로 연기금 내에 해외 투자되는 자금을 대거 회수하여서 국내 증시로 투입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정책적으로 아예 법제화시켜서 기관들도요. 해외 자금으로 투자되는 금액 자체를 국내로 돌려야겠죠. 우리나라 기관들이겠죠. 기관들이 믿고 투자해야지 외인들도 다시 국내 증시로 자금 유입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매도도 다시 풀어지면서 시장이 움직이니까 공매도가 무조건적으로 좀 하방을 걸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그림들을 그려내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은 연기금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당히 많은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자금들이 회수된다 하는 시점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앞으로 또 관련 기사 검색하실 때 연기금 얘기 나온다 하면은 한 번은 꼭 읽어보시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2024년 초에는 정부에서의 어떤 그 정책적인 움직임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을 짚어드렸었는데 1월부터 이렇게 해서 정부의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업종들과 또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지 저희와 함께 그 전망들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초록색 밴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종목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종목 금호석유인데요. 사실 어떤 이 여타 다른 석유 관련주들과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왔었거든요. 흥구석유나 뭐 한국석유와는 차트적으로 좀 반대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먼저 말씀 주신 종목들은 가볍기도 하고 좀 누가 좀 장난을 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본연의 가치로 움직이는 종목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금호석유 얘기를 비롯해서 몇 종목들을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셔야 될 게 저 PBR 종목 중 업종군 중에 하나가 이 화학주들이잖아요. 금호석유가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도 있겠고요. 오늘 보시면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에서 이제 우선은 실적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바닥에 놓여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조금 기관들도 그렇고 외인들도 그렇고요. 조금 매력적인 상황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종목들이 계속 시장을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잘 보시면 좋겠지만 실적이 원체 좋습니다. 그냥
너무나 좋게 성장하는 종목이에요. 물론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좀 힘든 모습이었지만요. 작년에 이제 힘들었던 상황들을 올해부터 극복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레벨업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면서 바닥을 확인하고 올려치는 모습들을 포착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석유화학 업종 중에 저 PBR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 작년에 이제 매출도 그렇고 이익 부분도 그렇고 재작년 22년 대비해서 좀 밀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는 조금 개선이 되면서 상당히 돌려 세우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현재창 열어서 보더라도요. 금호석유의 PBR 자체는 0.77배로 나와 있습니다. 증권가마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현재 키움증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기 오른쪽 상단의 현재가에서 EPS, BPS, PER, PBR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보시면 0.77배로 표시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계속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또 하나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높은 편인데요. LG화학이 1.08배 수준입니다. 화학주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오히려 금호석유는 실적이 조금 약간 처지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더 내려가 있는 모습. 그래서 사실 PBR 자체가 좀 낮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가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점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외인들과 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대응을 하게 되면은 물릴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인식은 강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부 정책 시그널이 발생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관 자금과 특히 외인 자금, 특히나 기관 자금이 상당 부분 들어와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차분하게 대응하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수익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요. 그래서 이를 기점으로 바닥을 확인하면서 차분히 올라가겠다. 그리고 차트 보시면은 22년도부터 해서 바닥 인식 됐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인데요. 이 라인입니다. 가격적으로 한 11만 7, 8천 원에서 한 12만 원 깨는 자리들인데 이 자리가 바닥 인식이 좀 강해요. 이 자리 깼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많이 가고 있고 어제도 많이 갔지만 조정이 나올 때마다 화학업종들 관심 대응하시는 게 맞고 사실 오늘 자리는 매수 자리는 아니에요. 조정을 꼭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해드릴게요. 네, 화학 업종들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당장의 매수 관점이라기보다는 향후 주가 흐름 함께 좀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저희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부터 짚어볼 텐데 사실 지금까지 주가 바닥권에서 좀 움직임을 줬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수주가 12조 원을 넘겨서 나름의 어떤 실적이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폭발적인 가격 성장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이 주가 상방으로 돌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현대기아, 현대차 기아는 정말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모비스 같은 경우가 힘을 조금 못 받아요. 나름 이제 또 이 종목도 저 PBR 종목으로서 인지가 되면서 주가가 좀 가는 그림을 좀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대모비스의 PBR은요 0.55배입니다. 0.5배.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기아와 현대를 비교해 봤을 때 기아가 1.02배로 나와 있고요. 현대차는 0.62배이거든요. 사실 저도 기아를 추천드리고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방송에서 드렸었죠. 근데 모비스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모비스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정말 실적이 좋아요. 사상 최대예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현대 기아 같은 경우가 작년 9월, 10월부터 약간 사실 9월부터 해서 판매량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은 완전 돌려 세우면서요. 하반기 실적을 완전 견인했잖아요. 판매량이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올해도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모비스가 여기에서 멈춰 있는 게 자동차 부품주들의 대형주가 여기서 이렇게 멈춰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정부의 이 정책 과제를 통해서 저 PBR주들이 그래도 최소한 코스피 정도 평균에 맞춰서 상승을 준다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최소한 80% 이상 움직여줘야 되고요. 특히나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 자체가 역시나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이 종목도 반등 나온다면은 최소한 5만 원대까지는 상승을 줘야 적정 가격대로 좀 보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모비스 같은 경우 지금 0.5배 수준인데 한 80% 올라줘야 되거든요. 최소한 이 종목 얼마 가야 될까요? 네,
30만 원 후반대 가셔야 됩니다. 30만 원 후반대가 언제적 가격인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차트 열어볼게요. 2020년부터 바닥 확인하고서 쭉 치면서 21년 1월 11일 날 40만 5천 원까지 갔던 이런 자리가 있긴 합니다. 저 멀리 보시는 꼭대기 자리인데 현재 주가 수준 저때 당시 실적보다 비교 안 될 정도로 좋은 상황인데요. 주가가 아니라 그 실적 자체가요. 그러면 주가 방향성 자체도 보시면요. 재밌는 그림이 또 있죠. 22년부터 해서 바닥이요. 이 라인 있죠. 가격적으로 얼마냐면 20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20만 원짜리를 바닥으로 해서 22년부터 크게 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자리 터치한 모습이고 이게 지금 정책 이슈 플러스 뭘 보셔야 되냐면 까먹으시면 안 돼요. 네. 금리 인하 보셔야 돼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정부의 정책 이슈 2월 달부터 해서 거기에 또 금리 인하 이슈 곁들여지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공매도 금지 상황인데요. 공매도가 풀리더라도 7월부터 풀리더라도요.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가 거의 시작되거나 시작 준비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럼 미리 뭘 하냐면 지금부터 해서 정부가 이렇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잖아요. 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오늘 많이 나오냐면요. 숏 커버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매도 대응을 했던 외인들이나 기관들, 이전 물량들, 했던 물량들을 그 물량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빠르게 다시 종목을 사서 갚아주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극저평가됐던 화학주들이나 이쪽 자동차 관련주도 최근에도 많이 올랐지만 기아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과연 언제쯤 이 종목을 사야 될 건가? 그리고 아니면은 어떻게 얼마나 기간적으로 기다려야 될 건가?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자면 현대오피스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23만 원대나 24만 원대, 뭐 높으신 분들은 저 멀리 있는 몇 년 전의 가격대 30만 원대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 가격대가 다시 올 거라는 거죠. 기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지금을 바닥으로 해서 시작하면서 천천히 계속 상승이 나올 거고요. 금리나 시그널 발생에 맞춰서 국내 지수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건데 거기에 정책 드라이브까지 같이 맞물려지기 때문에 주가는 더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이 급등 상황은 정부에서 좀 도와주는 모습으로서 공매도 세력들이 이거 큰일 났다 판단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수 대응을 하는 시장이거든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우선은 잘 갈 거고 현대모비스에 만약에 나는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면 현 시점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현 시점부터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하셔서 내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 필요할 거고요. 아니면 신규 접근도 필요한 시기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저평가된 업종들, 앞서 말씀드린 화학 업종과 함께 완성차 업종들도 좀 살펴볼 만한 포인트가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도 주가 대비 매력이 있다라는 점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황을 짚어주실 때 PBR 1 이하인 종목들을 앞으로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면서 좀 지켜볼 만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PBR 1 이하인 종목들 직접 알아보기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김선희 전문가님께서 좀 하나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종목들이 좀 많은데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인터넷상에 검색하시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를 토대로 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관심 종목에 아마 저 PBR 종목이라고 하나를 만드셔가지고 꼭 넣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정리한 종목들만 우선 불러드릴 건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종목 쭉 말씀드린 우리금융지주하고 SK, 하나금융지주, 신한주주, KB금융 이 정도로 은행주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배포가 되어 있는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되 하나만 좀 볼게요. 이 중에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차트 보시면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이미 지금 보시면 전고점으로 볼 수 있는 23년 고점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좀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지금 돌파하는 포인트가 현재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22년 고점 포인트까지 갈 가능성도 열려 있다 보시면 돼서요.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볼게요. 빼놓을 수 없는 종목들인데요. SK 이노베이션,
KT, 대한항공, 기아 같은 종목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 역시 보자면은 뭐 KT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가벼운 종목. 기아가 좀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PBR 1배를 서서히 넘어가고 있긴 한데 기아 같은 경우 그래도 좀 매력적인 상황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탄력을 받을 겁니다. 기아도 지금 전고점 포인트 넘어가면서 이제 신고가 패턴으로 가고 있거든요. 차트 보시면요. 기아 완전 신고가 패턴 자리 넘어가는 추이예요. 그래서 오늘 잘만 버티고 이번 주 잘 버티면서 10만 원대 넘어가는 그림이 안착을 해버리면은 위로는 아예 그림이 없습니다. 기대가 굉장히 좀 커지는 종목이니까 역시나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천드리고 있었는데요. 좋은 수익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같이 볼게요. 이 종목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 HMM, 그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SK텔레콤인데 사실 다른 것보다는 저는 이 종목을 조금 주목해 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쪽으로 해서 조선 업황 자체가 굉장히 개선되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일손이 좀 부족한 게 문제이긴 합니다. 어떤 이슈냐면 반도체 공정으로 모든 일손들이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일손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수주 물량을 비롯해서 성장성 자체가 이제는 바닥을 확인하고 올려쳤기 때문에 꾸준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매력적인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현대모비스,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그다음 삼성생명, 삼성물산, LG 등이 있는데 오늘 보면은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어제 급등 나오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은 이제 상속세 리스크 자체는 이제 끝났다라고 한 달 전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움직임이 좀 잘 나왔던 거고요. 다시 한번 그 추이를 이어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격적으로 싼 종목이라 오늘 뭐 조정이 나오지만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타면서 갈 수 있으니까요.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PBR 대형주들 저희가 쭉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사진을 찍으셔도 좋고 아직 좀 놓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초록색 밴드 통해서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초록색 밴드로 연결이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지금 공략하면 좋을 만한 대형 저 PBR 종목들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장 대응 전략도 한번 세워볼 텐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네, 사실 오후장 전략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저 PBR주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어제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 많고요.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코스피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특히 사상 최대인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완전 바닥에 놓여 있는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모비스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종목 위주로 해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오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요. 실적과 함께 주가 바닥에서 저 PBR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함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초록색 밴드로 바로 연결되니까요. 들어오셔서 자세한 가격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 XR과 코오롱 그룹주들 2차 전지와 테슬라 주가 한번 살펴봤고요. 오후장에서는 저 PBR 대형주들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략주로는 시젠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